안녕하세요. 바둑 들려주는 남자 박정상입니다. 한 외딴 섬에서 태어나 독창적인 감각과 세상을 뒤엎는 수일기로 한중일의 고수들을 무릎 꿇리며 2000년대를 자신의 세상으로 만든 승부사 이세돌. 오늘의 전설을 화면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2000년도에 32연승을 거두면서 불패소년으로서의 타이틀을 얻습니다. 2003년도였던 LG배 결승 무대에서 그 당시 무적이라 불리었던 이창호 구단을 3대1로 꺾으면서 이세돌 구단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0년도 초반까지는 꾸준하게 세계 타이틀을 따면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군림했습니다. 다만 이세돌 구단의 라이벌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구리 구단이었죠. 구리 구단과의 대결에서는 항상 재밌는 내용이 있었고 서로 치고받으면서 세계 타이틀을 나누면서 세계적인 그 주목을 받는 그 두 기사가 되었고, 결국에는 10번기가 형성되어서 두 기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대결을 펼칩니다. 결국에는 이세돌 구단이 구리 구단을 꺾으면서 가히 세계 최고가 되었는데요. 2016년도였죠. 커제 구단에게 몽베카페 결승전에서 막히면서 이세돌 구단의 전성기가 막을 내립니다. 다만 2016년도에 알파고에게 1승을 따내면서 AI에게 유일한 승리를 거둔 기사로 남게 될 것이고요. 그 업적은 앞으로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7번째 전설, 귀신 같은 승부사 풍운하 이세돌 프로기사입니다. 풍운하 이세돌은 1983년 3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섬 비금도에서 3남 2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약 5살 무렵에 아버지 고 이수호 선생에게 바둑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기재로 실력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섬이었기 때문에 바둑 스승과 실전 상대를 많이 찾을 수가 없었던 이세돌은 아버지와의 실전 대국 그리고 사활 공부를 통해서 어린 시절 바둑 공부를 하는데요. 그렇게 단련했지만 실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991년 서울 관철동 한국기원에서 열린 해태배 어린이 대회에 참가를 한 이 한 작은 섬의 소녀는 그 대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학년 형들을 모조리 무찌르며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결승 상대는 현재 바둑리그 물가정보팀의 감독인 한종진 구단이었는데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이 결승전 공개해설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 어린 소년이 굉장히 바둑을 빨리 두었기 때문에 해설자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해프닝이 제 머릿속에도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손은 빨랐지만 수익기는 굉장히 정확했던 이세돌은 그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전국 최고의 초등학생 실력자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듬해인 1992년 문화체육부 장관배라는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의 이세돌은 결승에서 현재 프로기사인 하오정 어린이에게 패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잔디밭에 아버지와 친형 이상훈 프로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잠시 후 울기 시작하며 밥을 먹질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당시 그 모습을 보며 저 형은 전국대회 준우승도 굉장히 잘한 성적인데 나 같으면 아주 신날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했던 실력과 함께 지기 싫어하는 이 승부사적 기질이 지금의 이세돌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2년에 서울로 유학을 옵니다. 친형인 프로기사 이상우는 공감용 바둑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어린이 이세돌은 바로 그 건감용 도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구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1995년 7월 드디어 입단에 성공합니다. 입단 동기는 조한승 구단인데요. 당시에 12세의 이세돌과 13세의 조한승이 프로가 됐다 해서 바둑계에 큰 화제를 몰고 온 바 있습니다. 입단 첫 해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대국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6승 7패를 기록하면서 프로의 매운맛을 톡톡히 보는데요. 이듬해인 1996년에는 34승 21패, 그리고 1997년에는 55승 1무 20패를 기록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 1997년은 제2회 LG배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이세돌의 수많은 커리어 중에 첫 번째 세계대회 데뷔 무대였습니다. 비록 1회전에서 중국의 인류였던 창하오에게 패하긴 했지만 그 기재는 한국을 넘어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국내 무대에서도 1997년에는 대왕전 도전자 결정전까지 진격을 하면서 조훈현 국수와 도전권을 놓고 다투기도 하는데요. 비록 패했지만 그 실력과 성장세에 한국 바둑계는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1998년 40승 16패, 1999년 47승 20패,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성과로 보여준 것은 없었기 때문에 1999년까지만 해도 이세돌은 그저 신예 강호 중 한 명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입단 후부터 1999년까지의 이 강자들을 상대로 한 전적을 보면 당대 최강 이창호 구단에게는 1패, 조훈현 국수에게는 1승 5패, 유창혁 왕이에게는 5전 5패, 그리고 당시에 이제 4인자로 치고 올라오고 있던 최명훈 프로에게는 1승 4패, 그리고 신예 강호였던 목진석, 김만수에게는 각각 3승 6패, 1승 4패로 웬만한 실력자에게는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이세돌은 확 달라집니다. 그에 앞서 1998년에 이세돌은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라고 평소 이야기했던 이세돌이기에 막내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했던, 그래서 늘 막둥이 타이틀 획득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아버지였기에 이세돌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이세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00년 1월 25일 있었던 새해 첫 시합이자 새천년의 첫 대국에서 기성전 예선이었는데요. 옥득진 프로에게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리고 5월 16일 국수전 예선 유창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둘 때까지 무려 32연승이라는 한국 바둑 사상 세 번째 연승 기록은 이 시기에 탄생합니다. 끝없는 연승 질주를 하는 이세돌에게 바둑계는 센돌, 불패소년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묘하게도 이 연승도 라이벌이자 입단 동기였던 조한승에게 깨지게 되는데요. 신인왕전에서 만난 조한승, 이세돌을 다시 한번 무찌르면서 연속으로 연승 가도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하지만 이세돌은 이미 예전의 이세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연말 천원전에서는 3대0, 배다랑기전에서는 3대2로
승리로 장식하면서 국내기전 2관왕에 오릅니다. 국내 무대에서 타이틀을 획득한 이세돌은 세계 무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2001년 2월 LG배 세계기왕전 준결승전이 펼쳐졌는데 중국의 강자 저우허양을 고전하다가 특유의 수일기 한 방으로 무너뜨리며 결승에서 당대 최고수 이창호와 격돌합니다. 2월 말에 1국과 2국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세간의 예상을 깨고 이세돌은 연승을 거둡니다. 그것도 대국 내용조차 압도적이었고 시간도 이창호의 반밖에 사용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행보를 보입니다. 한 가지 불운이 있었다면 결승 3국부터는 약 3개월 뒤에 치러진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거칠 것이 없었던 이세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5월 15일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3국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신예기사였던 저는 동료들과 검토실을 찾아서 그 대국을 검토하면서 한 수 한 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제3국이 펼쳐지던 날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와중에 바둑은 거의 이세돌의 승리로 끝이 났다는 결론을 내고 스승님을 찾아뵈러 동문들과 함께 검토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채 스승님께 도착도 하기 전에 박영훈 구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이 가고 나서 이창호 사번님이 아니라 바둑에 신이 든 것 같아 라고 그 멘트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기보를 봤더니 우승컵이 아른거렸던 신예기사 이세돌은 계속해서 흔들렸고 이창호는 당대 최고수답게 상대가 가장 싫어할 만한 변화로 이끌면서 완벽에 가까운 중후반전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벌어진 4국과 5국에서도 이창호는 연승을 거두며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요. 이렇게 이세돌의 세계대회 첫 우승 도전은 2연승 후 3연패라는 굉장히 뼈아픈 스코어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대회 첫 우승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더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2002년 후지스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이세돌은 준결승에서 이창호를 누르고 결승에 진격을 했고 결승에서 유창혁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해했던 바둑을 막판 집중력으로 승리를 건져내면서 최종 반집승으로 자신의 커리어 세계대회 첫 우승을 달성합니다. 지금까지 이세돌은 14번의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가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복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LG배에서 다시 한번 이창호 구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2년 전보다 부쩍 성장한 이세돌은 2년 전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1대1 상황에서 3국과 4국을 모두 가져가면서 최종 스코어 3승 1패로 이창호를 번기승부에서 처음으로 눌렀습니다. 그해 7월 후지스배 결승에서 같은 한국 기사인 송태곤과 형제 대결을 펼친 끝에 우승 트로피를 다시 한번 들어올립니다. 후지스배 2년 연속 우승이자 세계대회 2관왕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8월 중국의 신예 투톱 중에 한 명인 쿵제와 삼성화재배 32강전에서 맞닥뜨립니다. 그때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32강전에서 이세돌은 현란한 행마와 완벽한 수익기로 중국의 단단한 기풍의 최강 신예기사
쿵제를 꺾습니다. 그 32강전과 16강전이 끝이 난 이후 삼성화재 측에서 마련한 만찬에서 쿵제는 밥을 먹다가 이세돌에게 다가가서 혹시 괜찮다면 저녁 만찬이 끝난 이후에 숙소로 돌아가서 속기 대결을 펼칠 수 있는지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돌은 흔쾌히 오케이 사인을 내죠. 저도 당시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이세돌과 쿵제는 바둑판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고 속기 대결로 3번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30명 이상의 신예 기사들이 둘을 둘러싸고 바둑을 관전합니다. 결과는 이세돌의 2대1 승리였습니다. 2004년이 밝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사로 성장한 이세돌은 2004년 중국 갑조 리그에 용병으로 처음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생의 라이벌 구리와 첫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 첫 대결에서 이세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대국 내용도 좋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구리의 속기와 압박하는 전술, 이런 것에 압도당하는 그 기분에 이세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이세돌의 장기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질이 비슷한 두 기사가 만났을 때는 진 쪽은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세돌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드디어 그 찬스가 찾아옵니다. 삼성화재배 세계대회 4강에서 구리와 3번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당시 4강전 멤버는 중국의 구리, 왕씨, 저우허양, 그리고 한국의 이세돌이었습니다. 대진 추첨 결과 구리와 이세돌이 만나자 중국 바둑계는 굉장히 잘 됐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우승 가능성으로 보면 자국 기사끼리 겨뤄서 구리가 만에 하나 탈락하기보다는 일단 이세돌의 질주를 막아주길 바랬던 거죠. 운명의 라이벌 매치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에서 이세돌은 첫 대국에서 압도적인 수익기로 구리를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2국에서는 엉뚱한 기질이 발휘가 되어서 각자 시간이 3시간씩이나 주어지는 기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돌을 거둡니다. 그리고 맞이한 3국, 또 한 번의 완벽한 내용으로 흑불계승을 거두며 구리를 꺾고 삼성화재배 결승에 진격합니다. 그 대결은 5개월 전 이세돌이 그랬듯이 구리에게도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리는 대국이 끝난 후 중국 기원 관계자와 중국 기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바둑 팬들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승이 남았지만 이세돌은 구리를 넘어서자 우승을 확신했습니다. 결승에는 중국의 신예 강자 왕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석에서 이미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을 훌륭하게 지켰습니다. 결승에서 왕씨는 이세돌에게 한 판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완봉패를 당하고 이세돌은 2대0으로 또 한 번의 메이저 세계 타이틀을 수집해갑니다. 그것이 2004년 12월의 일인데요. 2005년 연초 도요타 덴소베에서 창하오를 꺾고, 그리고 2005년 7월 후지스베에서 최철안을 꺾고 세계대회 3관왕에 오르며 이세돌 시대를 활짝 열어젖힙니다. 2002년에 후지스베를 시작으로 2003년에 LG배 후지스베, 2004년 삼성화재배, 2005년 도요타배 후지스베, 2007년 도요타배, 2008년 삼성화재배 LG배,
그리고 2009년 삼성화재배, 2010년 BC카드배, 2011년 출람배와 BC카드배, 2012년 삼성화재배. 2006년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세계 타이틀을 들어올립니다.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못지않은 엄청난 기록이 아닐 수 없고 실제로 메이저 세계 타이틀 우승 횟수에서 이세돌은 이창호의 뒤를 잇는 2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세돌도 2012년을 끝으로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타이틀전에서 출람배에서는 천야오에게, 삼성화재배에서는 탕웨이싱에게, 몽베카배에서는 커제에게 패하면서 연속 준우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으니까 더 좋은 성적을 내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16년 3월 9일 전 세계 바둑 팬들 또는 일반인들까지도 열광시킨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시작을 했습니다. 대국 이틀 전 이세돌은 한국 기원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세돌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 선 정도의 치수로 본인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세돌을 탓하기에는 모든 바둑계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과는 오히려 연속된 패배였죠. 1국과 2국을 패했을 때 그때가 좀 기억이 남습니다. 2국을 패한 날 이세돌 구단의 숙소에 들어가서 같이 3국 포석을 연구하고 2국의 패인을 찾고 하면서 아침 6시까지 수다가 이어졌는데요. 큰 승부를 앞두고도 그것을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국도 패했습니다. 하지만 4국에서 신의 한 수로 불리우는 78번째 수, 그 수를 날리며 10,000분의 1로 예측했던 그 수로 알파고를 무너뜨립니다. 먼저 끼워갔어요. 알파고로 좀 이제 비슷한 느낌. 됐어요. 네. 여기서 알파고가 지금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아정이 던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네. 귀신 같은 승부사, 풍은아 이세돌의 바둑 인생을 쭉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한 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에 있었던 도요타 덴소배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쿵제 선수를 만났을 때의 대결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기사였던 이세돌과 중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던 쿵제의 대결이었는데요. 실제로 쿵제는 그 대회에서 한국의 초일류 기사인 유창혁과 이창호를 누르며 준결승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이세돌의 강점과 독특한 기질이 그리고 또 에피소드까지 살아있는 그 대국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요타 덴소배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쿵제 선수와 한국의 이세돌 선수가 만났을 때 대국 내용입니다. 2004년의 바둑인데요. 이세돌 구단의 100번입니다. 이 장면에서 초반에 굉장히 큰 실패를 이세돌 구단이 했기 때문에 중반 이후 계속해서 상대에게 좀 승세를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도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에는 이세돌 구단이 한 반면 9집 정도 부족한 형세였습니다. 100이 그래서 여길 승부수로 갖다 붙였고요. 쿵제에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장고파 기사답게 이때 이미 초읽기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돌의 생사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곳을 붙이자 여기를 붙이고 늘고 이 상황에서 흑은 여기 단수, 여기 젖히는 수가 선수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를 둬서 지금 한 집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여기를 밀어서 한 집을 더 확보하는 순간 흑은 여기와 이쪽을 맛보기로 해서 이 바둑을
흙이 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간 연장책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를 끊어갑니다. 누가 봐도 이수는 정당한 시간 연장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발에 능한 이세돌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수는 이바둑의 패착이 되고요. 이수를 둠으로써 쿵제는 이후에 약 4년 이후 그때서야 세계대회에서 활약이 가능해집니다. 쿵제는 인터뷰에서 이바둑을 이겼다면 하고 그 후에 섞인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 통안의 한 수가 바로 지금의 이 끊는 수이고 이 수가 왜 패착이 됐는지는 이후에 이세돌 구단의 수법에서 드러납니다. 시간 연장책을 받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단수를 쳐갑니다. 흙은 여기를 끊었는데 이 한 점을 버릴 수가 없죠. 당연히 따냈고요. 그러자 아래쪽에 잡혀있던 백도를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끊고 단수치고 붙여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눈에 봐도 흙이 꽤 위험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쿵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고 2단을 젖혀서 이제는 오히려 흙이 처절하게 버텨갑니다. 한 번 더 이쪽에 선수 교환을 하고서 이곳에 빈 삼각을 둬서 오히려 이제는 이세돌 구단이 완벽한 수익기를 바탕으로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리저리 흔들어 보지만 결국은 바깥쪽의 외세는 백이 완벽하고요. 지금 흙은 이곳에 한 집을 낼 수는 있어도 이쪽에 한 집을 내지 못하면 대마가 다 함몰되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에서 애초에 반격을 했을 때부터 이세돌이 그리고 있던 결정타, 묘수가 등장합니다. 이수로서 흑대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쿵제가 여기를 이었을 때 생각은 흙이 여기를 치받는 것이 중앙 쪽의 뒷맛을 봐서 선수라는 뜻인데요. 이 장면에서 패가 난다면 바둑은 복잡해지지만 실전에 이 치중수로 인해 흙돌이 여기에 있던 없던 안에서 흙은 여기와 이쪽이 맞보기가 되어서 흙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쿵제는 한번 시간패를 당합니다. 마지막 초읽기에서 아홉할 때 아슬아슬하게 여기 붙이는 착점을 했지만 이미 게시원은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어로 주, 열을 세고 맙니다. 규정상 당연히 시간패죠. 하지만 이세돌은 이 장면에서 독특한 어떤 이세돌의 기질을 보여주는데요. 게시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냥 두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노타임으로 여기 착수를 합니다. 세계대회 준결승전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보지 못할 수를 상대가 봤다면 역전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대부분의 기사들이라면 최소한 가만히 있었을 텐데요. 어떤 심판의 판정을 기다리거나 했을 텐데 이세돌은 상대가 시간패를 당하자마자 게시원에게 손으로 괜찮다는 뜻을 내비치고 바로 여길 둡니다. 그리고 두 수가 더 진행이 됐는데 이 장면에서 쿵제는 두 번째 시간패를 당합니다. 지금 이미 상황이 흙이 대마가 함몰이 되어서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수할 곳을 찾지 못하면서 시간패를 또 한 번 당하는데요. 거기서도 이세돌 구단이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하자 쿵제는 그냥 돌을 거두게 됩니다.
상대의 시간 연장책에 반발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이 강인한 수법. 그리고 세계대 준결승전에서 상대의 시간패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수익기로 돌파하는 이세돌의 배짱. 이 이세돌의 기질이 잘 드러난 한 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국에서 드러나다시피 이세돌의 강점은 상대가 당연하다 여기는 곳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대의 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반발하고 상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이 독특한 기질로 세계 무대를 호령했던 이세돌. 최근에는 중국의 어린 기사들에게 패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지난해 제주도의 이세돌 구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딸과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노는 모습을 보며 바둑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승부사 이세돌의 남은 인생에 바둑과 가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잘 쫓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둑 들려주는 남자 박정상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좀 더 집중한다면 전성기 때 그 상대편을 좀 주눅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세돌 구단 화이팅!